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4일 2차 방송장악청문회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과방위로부터 자료 제출 거부와 증언 거부로 고발당합니다. 그러자 19일 이런 입장을 밝히지요.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둘이 이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의 구성을 막고 방통이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최민희가 아니지요? 다음날 20일 최민희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김태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박살내며 방통위를 떠나라고 포효했지요.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다며 방통위 직원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방통위 직원들을 정작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수, 김태규 등 낙하산 위원장들과 고위직 간부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방통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국회 담당 직원에게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장, 처장,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며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방송문외한 직무대행의 궤변에 하나하나 답을 할 가치조차 없지만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하기에 궤변을 하나하나 바로 잡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됩니다. 자, 김태규가 국회가 나를 고발하면 야당 의원들을 막 고소하겠다는 것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당연 이런 일갈들이 쏟아져 나오겠지요. 황정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나무인 오만 방자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수를 이어가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이사 후보자를 감사에 선임한 전례가 있다는 위증까지 저질렀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불법이 더 드러날까 두려웠는지 오늘 청문회 출석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면서 런던관 런홍일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래놓고 불법이 드러나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직권남용 고소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판사 출신 공직자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법을 아전인수적으로 고무줄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법꾸라지식으로 말장난을 합니까? 국회가 적법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맞고소를 운운합니까? 여기 PPT 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마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상 고소 불가능하다. 과거 사례도 찾기 어렵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상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재판받던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이어 이종면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태규 직대께서 취임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의결에 대해서 희대의 촌극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같습니다는 추정이잖아요. 왜 대답을 이렇게 명확히 안 하세요? 아니 근데 그거 입장문을 내셨어요, 공식적으로. 예, 문구가 정확한지를 제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법부를 향해서 규정을 한 그것도 직무대행이 한 규정을 사무처장이 신경 안 씁니까?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향해서 사또 재판 운운하고 위법한 청문회라고 한 사실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셨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김태규 개인의 입장입니까? 직무대행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방통위 업무 시간에 기자회견을 합니까? 왜 방통위 공적 공간에다가 입장문을 올리고요?
사무처에서 그런 거 용인할 수 있어요? 김태규 직대가 국회를 폄훼하지 못해서 야당 의원들 고소하겠다는 입장 밝혔어요. 아시죠, 두 분?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고소당해 마땅한가요? 이런 질타를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억울해 미치겠습니까? 다 각설하고 고위 간부로서 기관장이 국회를 비판하고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입장이 없어요?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으니 조언도 못 하시겠군요. 아까 분명히 김태규 직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사무처장이 말씀하셨어요. 김영관 기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직대 개인의 입장입니까? 방통위의 입장은 아닌 그렇죠? 게 맞고요. 근데 그럼- 이제 그게 개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방통위 직무 대행의 입장인지는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직무 대행의 입장도 뭐 직무 대행의 입장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공직자의 입장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조관님도 입장이 있으실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입장에 세금,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직대의 입장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곧 닥쳐올 문제입니다. 두 분께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으셔야 해요. 두 분은 예산 각 항목 규정 규모별로 전결 권한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두 분께 전결 사항으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사무처장님부터. 소송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 합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미 소송 비용도 예산 잡을 때 다 항목 잡아놓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책정돼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3억 1,640만 원입니다. 다 소진됐습니까? 충분히 남아있습니까? 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민의의 국회 3차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방통위의 불법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결하고 그 판결로서 다시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이 된다면 제 역할 다하지 못한 이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게 한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이사 임명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심사위원들이 엉터리 이사 임명했기 때문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무효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야당 추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통위원 임명되고 심사위원 제대로 구성하고 그 후에 한 명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해서 확인하면서 셀프로 이거 그냥 예 아니요 그냥 적어서 낸 걸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심사해서 제대로 된 이사들 다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